오늘은 메모리 T셀, 기억 T세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할과 분류 그리고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의의고요. 이거 정말로 오늘은 전공자분들을 위한 좀 디테일하게 갈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T셀이 특히 정리하기 좀 힘든 게 그 이니셜 observation들은 전부 다 그 바이러스 컨텍스트였죠. 주로 chronic virus infection status 그 컨텍스트에서 주로 연구가 되었었는데 최근에 이 컨셉이 캔서 이뮤노테라피의 전이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메모리 T셀을 정의하는 방식도 조금 다르고 이해하는 방식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그 클래시컬한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CAR-T 등의 그 테라피틱 컨텍스트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번이죠. 13번 영상이고요. 지난번에 이걸 안 했는데 지난번에 그걸 했죠. 그 보채, 컴플리먼트를 했는데 컴플리먼트가 파토젠의 빵꾸를 뜯는 맥을 여기 지금 넣어봤고요. 새로 추가된 거는 메모리 T셀입니다. 근데 메모리 T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CD4 T셀의 effector function, CD8 T셀 여기까지 해야겠죠. CD8 T셀의 프라이밍과 effector function이 끝나고 나서 이제 컨트랙션 페이스를 끝난 후에 적은 수의 세포가 남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같은 패토젠에 의한 챌린지가 왔을 때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얘네들이 기억할 수 있다. 그 전에 들어왔던 패토젠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메모리 T셀이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제너럴한 그런 term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CD4 T셀 메모리 T셀과 CD8 T셀의 메모리 T셀을 나눌 수도 있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는 뭉쳐서 시작을 하고 뒷분에 예를 들어 드릴 때 특히 CD4 템라 할 때만 살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쉽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 감염에서 일단 이 컨텍스트가 나왔어요. peripheral B셀을 보면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정 바이러스가 이 원래 논문에서 여기 CD8이라고 썼는데 T셀로 퉁쳤죠. 8일 동안 바이러스가 이렇게 쭉 올라온다. 그러면은 첫 번째 effector phase가 있죠. CD4 T셀이든 CD8 T셀이든 expansion 합니다. 그렇죠? 클로널 T셀 expansion이 일어나서 뭐 dendritic 셀에 의한 프라이밍이 일어나고 그 전에 저희가 다 했죠. 그래서 CD8 T셀이든 CD4 T셀이 늘어나서 걔네가 adaptive immune response를 합니다. 근데 그 T셀이 계속 유지되는 거가 아니죠. 이게 metabolically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기도 하거니와 어떤 종류의 biological response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생겼으면 없어집니다. 액티브하게 없어지는데 T셀도 액티브하게 contraction 되는 페이스를 거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observation이 뭐냐 하면은 이 T셀이 전부 다 없어지냐 이게 0부터 시작했다 치면은 어떤 특정 그 affinity를 가진 TCR을 가진 그 T셀을 세보면 뭐 사람들마다 estimate 하기로 뭐 50개다 우리 몸에 뭐 몇백 개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한 번 익스펜션 하면 밀리언 단위로 이제 익스펜션 되는 거죠. 그렇다가 줄어들었을 때 여기 생각보다 남아있는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특정 클로널 TCR을 가진 T셀 리셉터가 그 전에 있던 바이러스를 인식하는 T셀 리셉터를 가진 채로 적은 수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메모리 페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measure했어요. 적은 수가 우리 몸에 1, 2년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 수십 년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메모리 페이스의 사실 메모리 T셀의 컨셉이고 이 아이디어는 이 메모리 T셀이 남아있으면 그 엔티제닉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T셀이 남아있으니까 빨리 리스폰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했죠. 그리고 이거는 흔히 말하는 adaptive immunity의 특징입니다. innate immunity와 adaptive immunity가 교과서만큼 이제 칼로 물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지 않는 게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emory response는 아직도 adaptive immunity의 되게 유니크한 특징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런 데이터는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한 논문인데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CD8 T셀의 경우에 실제로 얼마나 그 리스폰스가 좋길래 그러냐. 그래서 강조 드리는 거는 두 가지 애스펙트가 있죠. 그 magnitude, 그러니까 fold change, 그러니까 강도가 세지는 거죠. 강도가 세지는 게 하나 있고 리스폰스가 실제로 빠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보면은 이 경우는 바이러스 컨텍스트는 아니고 이제 트랜스제닉 T셀을 사용했다는 건 특정 엔티젠에 반응하는 TCR을 가진 트랜스제닉 T셀인 거죠. 그 특정 엔티제닉 리스폰스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 나이브 T셀과 메모리 T셀을 그 레귤러 마우스에 넣었어요. B6라는 이제 마우스에 집어넣으면은 메모리 T셀 피노타입을 가진 T셀은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매그니튜드가 많이 올라가요. 나이브 T셀은 별로 못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다른 조건도 봤어요. 그 인더지너스 T셀이 없는 마우스에다가 넣었으니까
이제 트랜스퍼 해준 나이프 셀과 메모리 T셀 많이 올라가죠.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마우스 두 개 나눠서 렉 나카우 마우스와 그냥 마우스 separately 같이 했는데도 같이 따로따로 넣었는데 결과가 똑같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제가 이거 실험을 자세히 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T셀 피노타입을 가진 T셀이 특정 엔티제닉 리스폰스가 훨씬 매그니튜드가 높죠. 조건에 따라서 뭐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파토젠이 들어왔을 때 리스폰스를 더 잘할 수 있겠죠. 매그니튜드만 빠르냐? 아니죠. 매그니튜드만 높냐? 아니죠. 빠르기도 빠른 거죠. 이 경우는 이제 CFSE dilution 메터드로 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세포를 그냥 염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포를 검정색으로 염색했다 그러면은 이게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될 때마다 그 색깔의 인텐시티가 절반으로 나뉘겠죠. 이게 인텐시티가 뭐 10이었으면은 딸 세포 두 개가 생기면은 색깔을 더블링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포는 더블링 되지만 색깔은 더블링이 안 되기 때문에 인텐시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가로축이 그 빛의 색입니다. 그러면은 시작했을 때는 제일 센 색으로 있다가 한 번 디비전 하면은 인텐시티가 반으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하나다가 두 개가 된 세포가 이만큼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쭈루룩 되면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분열한 것들이 이제 디텍션이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뮤 리스폰스를 이뮤나이즈 하면은 프롤리퍼레이션이 나이프 셀 같은 경우는 요만큼 일어났으면 메모리 셀은 쭉 다 가버렸죠. 이제 거의 디텍션 할 수 없을 정도로 프롤리퍼레이션 많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뮤나이제이션 하지 않아도 3일만 기다려도 프롤리퍼레이션이 자기 스스로 시작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빠르기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셀 프롤리퍼레이션도 빠르고 매그니튜드도 높다. 이게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 observation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면 메모리 T셀이 있으면 항상 좋지 않냐? 네, 단점도 말씀드려야겠죠. 그러면서 떠오른 게 제가 하나의 컨셉이 있는데 이 Thymic Involution이라고 이 컨셉은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에 연결되거든요. 다른 이뮤놀로지 컨텍스트에서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T셀은 스템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계속 보충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T셀도 생긴 다음에 컨트랙션 페이스 되면 많은 수가 죽잖아요. 메모리 셀이 남아있긴 하지만 많은 수가 죽으면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T셀은 양이 줄어드니까 군대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군대를 맨 처음에 그 보충해주는 T셀을 만들어내는 곳이 타이머스입니다. 여러분 목을 만져보시면 약간 이게 볼록 튀어나왔는데 그게 타이머스예요. 근데 어렸을 때, 굉장히 어린 나이 때, 청소년기 때부터 아마 인볼루션이 시작될 텐데 그때만 해도 이제 타이머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로 치면은 제가 우리말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타이머스가 굉장히 큰데 나이 드신 분들은 타이머스가 되게 작아져요. 흉선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새로운 T셀을 보충을 잘 못해요. 그렇죠. 어린 분들은 T셀이 계속 보충이 잘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생이시면은 그 T셀 디벨롭먼트 하는 실험할 때 항상 뭐 6.5주 된 마우스를 잡잖아요. 8주만 돼도 성체만 돼도 이제 타이머스가 훨씬 작아집니다. 그렇죠. 그 T셀 디벨롭먼트 볼 때 굉장히 early stage에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린 나이 때는 보면은 peripheral T셀 여러분들의 피를 뽑아서 그러니까 팔뚝에서 피를 뽑아서 T셀을 보면은 나이프셀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10대입니다. 지금 별로 전에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도 별로 없어요. 메모리 T셀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펙터 셀도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프셀 풀이 여기 두 개밖에 없죠. 나이프셀 풀이 적고 메모리 T셀이 쌓입니다. 이 메모리가 하나만 디텍션한 게 아니라 이거는 코로나 걸렸던 기억, 이거는 인플루엔자 걸렸던 기억, 이거는 뭐 박테리아 볼거리 걸렸던 기억, 이거는 뭐 딴 거 막 걸렸던 기억이 다 남아있는 거예요. 조금씩 남아있어가지고 메모리 T셀이 많아집니다. 좋은 점은 물론 똑같은 코로나가 또 오면은 리스폰스를 빨리 할 수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리스폰스가 왔을 때 바이러스나 다른 파토젠이 왔을 때 나이프셀 풀이 줄어드는 거죠. T셀 다이버시티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감염증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셀도 이게 항상 좋은 게 아닌 거죠.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가성비가 최고인 그 비율을 찾다 보니까 진화적으로 메모리 T셀이 남아있는 거긴 하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이 메모리 T셀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게 약간 배경이었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사실 메모리 T셀을 두 개로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은 두 개 넘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이걸 메모리 T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되게 컨벤셔널하게 나눌 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반응이 빠른 거와 매그니튜드가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생각했을 때
메모리 T셀이 일종의 우리 몸을 지켜주는 경찰이나 군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있으려면은 파출소가 근처에 있고 경찰차가 우리 몸을 돌아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게 굳이 말하면은 최초로 우리가 머릿속에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그 메모리 셀입니다. 그래서 이펙터 메모리에서 이펙터 펑션을 하는, 이펙터라는 거는 나쁜 놈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때릴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 이펙터 메모리 셀들이 실제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한 20년 됐나, 25년 이 정도 전에 이제 1999년이니까 25년 전에 센트럴 메모리에 대한 컨셉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빠른 반응은 좋은데 어떻게 매그니튜드가 높냐는 거죠. 매그니튜드가 높은 이유는 메모리 셀이 림프노드로 다시 돌아가서, 림프노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B셀과 T셀이 만나서 엔티바디 리스폰스를 일으키기 위한 플라스마 셀 디퍼런시에이션도 일어나고 폴리큘러 헬퍼 T셀도 있고, T셀 입장에서는 이제 그 T셀 이펙터 펑션을 내기 위한 T셀 디퍼런시에이션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프라이밍 이후, 프라이밍 덴드릭 셀도 와서 여기서 프라이밍도 하고, 그래서 덴드릭 셀과 B셀, T셀이 다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셀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서 엔티젠에 의한 그 클로널 T셀 익스펜션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높은 강도를 줄 수 있는 거는 림프노드에서 재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이펙터 메모리가 돌아다니다가 얘네가 다시 림프노드, 경찰이니까 경찰 훈련소를 했었어야 되네요. 경찰, 이거 여기 가보셨나요? 다 논산? 저도 기억나거든요. 논산. 네, 어쨌든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이펙터 메모리 셀이 이제 림프노드로 다시 돌아와서 재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높아지는데 걔네들은 이제 센트럴 메모리 T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메모리 T셀을 구별하는 서피스 마커들이 있어요. 이 서피스 마커가 이 펑션과 다 연관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의 컨셉 끝까지 안 가셔도만 여기까지만 보시겠다 하면은 이펙터 메모리 셀과 센트럴 메모리 셀이 있다. 이 두 개만 나누셔도 돼요. 그래서 표를 찾아봤는데 최대한 간단한 표를 찾아봤죠. 이제 센트럴 메모리는 뒷부분에 피노타입을 할 거예요. CD62L, CCR7이 높습니다. 높은 게 센트럴 메모리, 낮은 게 이펙터 메모리. 그 뒷부분에 사겠지만 좀 미리 스포를 드리면 이게 높은 애들이 뭘까요? 이 높은 애들은 이 메모리 셀이 림프노드로 돌아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뒷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센트럴 메모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다 돌아다니긴 하는데 이제 메이저 그 컨셉셜리한 퍼포스는 림프노드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재트레이닝을 받는 거고, 림프노드로 돌아와서 엔티젠에 의한 스티뮬레이션을 받으니까 나이프 셀이 마치 덴드릭 셀에 의해서 프라이밍 돼서 프롤리퍼레이션 되는 건 똑같죠. IL-2 프로덕션 높고 프롤리퍼레이티브 포텐셜이 높습니다. 그 제가 여기서 TSCF는 안 할 건데 왜냐면 메모리 셀을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그나마 이 두 개 중에는 스템셀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눴을 때는 사람들이 이 두 개 중에 이 TCM이 스템셀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스템-like 포텐셜이 있어요. 프롤리퍼레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스템셀-like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분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펙터 메모리 셀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다른 거는 낮은데 보면은 이펙터 펑션이 있고 사이토톡시시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CD8 T셀 기준인 거죠. 그리고 많은 그 메모리 T셀의 논의가 CD8 T셀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같은 컨셉이 보통 CD4 T셀까지 넘어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 표의 경우에는 사이토톡시시티가 있다고 말하는 건 기본적으로 CD8 T셀이 자기 이펙터 펑션 끝나고 나서 컨트랙션 페이스 된 다음에 메모리 셀이 됐을 때 이펙터 메모리가 되면 여전히 사이토톡시시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펙터 메모리를 조사를 해보면은 그 마치 프라이밍 돼서 CD8 T셀이 그 캔서 셀이나 그 인펙티드 된 셀을 죽일 때 사용하는 인터페론 감마, 퍼포린 이런 것들이 발현율이 높습니다. 이건 다 상대 TCM에 비해서 높다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개의 디스팅션이 됐죠. 왜냐하면은 메모리 셀을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 생각하는 방식을 TCM과 TEM 두 개로 나눠서 시작하면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는 그 본인의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컨텍스트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필인하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1999년 네이처 논문을 할 텐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메모리 T셀 말고도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스위스 사람일 거예요. 이탈리아, 스위스 약간 복수 국적자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네이처에 이게 6,000번 넘게 인용됐더라고요. 와, 그래서 엄청난 논문인데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이펙터 메모리 말고 센트럴 메모리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센트럴 메모리를 새롭게 디스크라이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발견했냐면은 메모리 T셀 중에 메모리 T셀 서피스 마커를 가진 것 중에 significant fraction이 CCR7을 발현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unexpected 된 발견일 수 있어요. 왜냐면 CCR7의 펑션을 뒷부분에 설명드릴 텐데 CCR7은
꼭 T셀에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덴드릭 셀이나 다른 셀에도 중요한데 림프 노드에 호밍 될 때 중요합니다. 왜 메모리 셀이 돌아다니다가 왜 림프 노드로 다시 와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이 논문에 그걸 막 퀘스천 하진 않지만 결국 그게 제 생각에 아이디어의 시작이에요. 왜 메모리 T셀이 CCR7을 왜 발현할까? 이건 키모카인 리셉터거든요. 키모카인을 제가 한 적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키모카인이 있는 쪽에 키모카인 리셉터를 가진 세포가 따라갑니다. 이게 키모택시스예요. 마치 박테리아가 먹이를 따라가는 것처럼 키모카인이 있는 곳에 어떤 키모카인 리셉터를 가진 세포가 따라가게 되는데 키모카인 리셉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라이간드가 뭐 CCL19, CCL21 이런 게 있는데 그런 키모카인이 있는 곳에 따라가요. 근데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림프노드로 들어가는 관문에 그런 키모카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상을 했겠죠. 이제 메모리 T셀 중에 CCL7이 발현하네. 그럼 메모리 T셀은 그 뭐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거나 사이드 오브 인펙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돌다가 림프노드에도 들어가겠네. 그럼 림프노드에 들어가서 뭘 할까? 덴드릭 셀과 B셀이 있는데 나이프 셀처럼 프라이밍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컨셉을 이제 논문 데이터는 하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것도 옛날에 림프노드 스트럭처를 했죠. 기본적으로 그 첫 번째 영상 제가 여기 달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저희가 조회수도 제일 높은데 했던 게 뭐죠? 덴드릭 셀에 의해서 엔티젠이 프레젠팅 돼서 그 덴드릭 셀에 의해서 T셀의 엔티젠이 그 MHC 클래스 1과 클래스 2에서 프레젠된 거죠. 그래서 덴드릭 셀이 들어오고 이 림프노드 안에는 B셀 존과 T셀 존이 있어서 덴드릭 셀이 T셀을 스티뮬레이트하고 이게 CD4 T셀이면 그 CD4 T셀이 B셀을 이제 헬프 해가지고 B셀 프롤리퍼레이션 시키고 플라스마 셀로 만들어가지고 엔티바디 프로덕션에서 DC T셀 B셀이 다 만나야 된다 그랬죠. 이게 만남의 광장입니다. 그래서 림프노드가 만남의 광장인데 오케이 덴드리틱 셀은 그 림페릭 베슬로 들어온다고 쳐요. 림프계죠. 림프계로 나쁜 놈 잡아서 머추얼 되면서 들어와서 엔티젠을 프레젠팅 했다고 쳐요. 그러면 T셀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T셀이 혈관으로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는 혈관으로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이게 정맥이죠. 동맥으로 들어와서 정맥으로 나가는 길이 다 있어요. 다 있고. 물론 T셀도 림페릭 베슬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전공자 다른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드리는 거여서 혈관이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럼 여기 터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튜브인데 여러분 물 호스가 있는데 여기 터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T셀이 어떻게 여기 림프노드로 들어가죠? 네, 맞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가요. 벽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 지역이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 다른 영상에 제가 한 적이 있죠.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T셀이 이제 바깥쪽 삐져나가기 되게 좋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삐져나갈 때 사용하는 게 주로 뭐냐? 안 주겠습니다. 주로 뭐냐? 여기가 그래서 그 혈관 벽이죠. 혈관 벽이고 여기도 벽이 있다고 봐야죠. 벽이 있고 이게 루미널 사이드라고 하면 되겠죠. 하는데 T셀이 요 앞서 영상에서 이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 빠르게 마치 계곡물 흐르듯이 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요 틈으로 비집고 나갈 수 있냐 이거죠. 잡혀야겠죠. 혈관 벽에 잡혀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물살이 엄청 빠른 거예요. 물살이 엄청 빠른데 혈액이 엄청 빨리 흐르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T셀도 많겠죠. T셀도 많은데 어떤 특정 T셀은 세포벽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붙기 위해서 필요한 몰레큘이 뭐냐면은 CD62L 혹은 다른 말로 L-selectin 아니면 CCR7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하나 가보면 이 센트럴 메모리 셀은 이 두 개가 높은 거죠. CD62L과 CCR7이 높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사람들이 왜 CCR7이 높은 메모리 셀을 보고 얘가 왜 높을까를 왜 생각했을지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스텝을 나눠 놓는데 저는 이걸 extravasation이라고 해요. 꼭 T셀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그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타겟 티슈에 있고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만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몸을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T셀이 어딘 순간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티슈로 빠져나갈 때 다 사용되는 방법이 extravasation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extravasation이 이 경우는 하이 엔도텔리얼 베뉴에서 일어난다고 지금 상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테더링이 붙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게 동영상도 있어요. 제가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는데 동글동글 이렇게 굴르면서 테더링이 일어나고 그때 필요한 게 L-selectin. 그러다가 CCR7이 이게 여기 CCR7 라이간드 나오죠. 라이간드가 이게 객이라는 이게 원래는 솔유블한데 객이라는 몰레큘에 붙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CCR-L19, CCR21 이게 키모카인이죠. 그래서 키모카인 리셉터에 의해서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은
이 T셀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그 액티베이션 된 결과로 인티그린이 발현되고 그 세포 벽에 있는 아이캠과 인터랙션 해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arrest가 그거잖아요. 체포된 거죠. 체포되고 나서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extravasation 스텝을 제가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왜 CCR7과 왜 CD62L이 센트럴 메모리 셀의 서피스 마커가 되는지 이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펑션과 연관이 되는 거죠. 센트럴 메모리 셀은 CCR7과 CD62L을 익스프레션 하면서 그 하이 엔도텔리오 베뉴 그러니까 림프노드로 들어갈 때 그 벽에 붙어가지고 extravasation 되는데 그 호밍 되는데 필요한 거죠. 림프노드로 호밍 되는데 필요한 몰레큘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버스 벨이에요. CCR7은 이게 우리 버스 탈 때 아저씨가 이거 저희 빨리 안 누르면은 정거장 안 내리고 지나가잖아요. 아저씨 좀 저 좀 세워주세요. 세워주세요 하는 게 CCR7입니다. 그렇죠. 이게 CCR7이 이렇게 버스 타실 때마다 CCR7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중간에 넣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펑션에 중요하다기보다는 제가 CD45RO와 CD45RA라는 Additional Surface Marker를 설명해야 돼서 그래요. 이게 메모리 셀을 정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게 문제인데 그래서 가장 클래시컬하게 쓰이는 게 CD45RA와 CCR7 이 두 개의 컨비네이션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있어서 가져왔는데 CD45RA와 CD45RO는 펑션을 잘 모릅니다. 여기 뭐 modulate T-cell receptor 이건 잘 몰라요. 왜냐면 잘 모른다기보다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펑션엔 관심이 없고 CD45RA와 RO가 왜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냐면은 나이브 T셀이 나중에 프라이밍 돼서 이펙터 T셀이 됐을 때 똑같은 CD45인데 이거의 아이소폼으로 바뀌는 걸 관찰한 거예요. 굉장히 옛날 observation입니다. 뭐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RA가 RO로 바뀌는 걸 관찰하고 나서 펑션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서피스 마커로 써왔어요. 오랜 기간 써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마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 이펙터 T셀에서 RO가 높고 나이브 T셀에서 RA가 높습니다. 보통 그래서 RA를 보든 RO를 보든 상관이 없어요. RA를 더 많이 보긴 하는데 RA가 포지티브면 RO는 네거티브고 RO가 포지티브면 RA가 네거티브입니다. 포지티브면 네거티브입니다. 그렇죠. T셀의 경우에 그런 경우고 이 메모리 T셀에서는 뒷부분에 그 저희가 아까 말한 그 논문에서 본 게 CD45RA 네거티브로 봅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T셀의 경우에 사람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메모리 피노타입을 가진 T셀들이 그 당시에 25년 전에 CD45RA 네거티브라는 것을 관찰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이거는 펑션과 연관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네거티브인 걸 관찰해서 그 다음 제가 데이터 보여드릴 것 중에 CD45RA 네거티브랑 CCR7 컨비네이션을 봅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이게 심지어 플러스라고 나왔는데 이게 메모리 이걸 지금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나중에 TEMRA population, CD45RA가 positive memory population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variable로 자꾸 바꿔놨고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CCR7과 CD62L은 뭐죠? 나이프 셀에는 당연히 플러스여야겠죠. 왜냐면은 그 몸을 돌아다니다가 나쁜 놈이 왔을 때 림프노드로 들어가는 게 나이프 셀이잖아요. 나이프 셀이니까 CD62L과 CCR7은 포지티브다가 이제 이펙터면은 사이트로 옮겨가야 되니까 이게 네거티브여야겠죠. 이제 네거티브가 되면서 이제 림프노드를 빠져나갑니다. 메모리 셀은 썸이 포지티브죠. 그래서 왜 썸이 포지티브였죠? 센트럴 메모리가 포지티브이고 이펙터 메모리는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죠.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BCL2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그 베네로클락스 여기도 이거 달아줘야 되나? 그 베네로클락스라는 BCL2 타겟팅하는 드럭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anti-apoptotic 프로틴이어서 만약에 B셀에서 이 BCL2가 과발현되면은 이게 특정 B셀 림포마의 그 시그니처인 몰레큘이었죠. 그래서 BCL2를 타겟함으로써 항암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메모리 T셀 같은 경우는 살아야 될까요? 죽어야 될까요? 오랜 기간 살아야 되니까 BCL2 익스프레션 레벨이 높습니다. 그렇죠. CD69 같은 경우는 B셀이든 T셀이든 굉장히 자주 쓰이는 서피스 마커예요. CD69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스핑고심, 그 S1P에 의한 그 T셀의 이그레션 되는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이게 CD69에 있어 미리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실제 약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커버를 하기 위해서 뒤에도 밑에도 몰레큘이 엄청 많은데 그나마 제가 여기서 끊었고요. 근데 여기서 하려고 했던 거는 원래는 뭐죠? CD45RA와 RO는 mutually exclusive하고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 T셀 같은 경우는 CD45RA negative, CD45RO positive입니다. 그렇죠? 요거를 원래 하려고 했죠. 요거 했었고 RA negative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넣는데 이게 아까 그 논문이에요. 1999년 6000번 인용됐던 바로 그 논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peripheral T셀, 그러니까 우리 팔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CD4 T셀과 CD8 T셀에 CCR7, 아까 림프노드에 들어가기 위한 몰레큘이었죠. 그 키모카인 리셉터였죠. 하고 오른쪽은 CD45RA를 봅니다. 그래서 RA 네거티브가 뭐였죠? 아까 메모리 셀이죠. 그래서 요 2번, 3번은 메모리, 2번, 3번은 메모리. 위에는 CD4, CD8인데 2번, 3번은 메모리. 요 CCR7 같은 거 1번, 2번은 뭘까요? Knife-like population이죠. Knife population.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많이 봐요. 제일 많이 다른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가장 frequent하게 보는 그 메모리 T셀 subset은 결국 이 1, 2, 3, 4입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그래서 TN, Naive Cell, Central Memory. 왜 Central Memory죠? CCR7은 positive고 메모리 셀이죠. CCR7이 negative면서 메모리면 T effector cell. 여기 있는 거는 TEMRA population. 왜 RA라고 terminally differentiated effector population 이러거든요. 왜 terminally 뒷부분에 linear 모델을 보여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naive 셀이 central memory가 세고 central memory가 effector memory가 되고 effector memory가 TEMRA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TEMRA는 메모리 셀이냐고 묻는다면 좀 애매해요. 메모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effector 펑션을 가진 memory cell population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TEMRA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논문에서는 CCR7 positive와 negative로 나눠서 positive면은 central memory, CCR7 negative면 effector memory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2번을 보시면 실제로 이 central memory, effector memory를 보면 central memory 같은 경우는 CD62L도 같이 높죠. CCR7과 CD62L은 보통 같이 갑니다. 더블 포지티브고 CCR7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일부 포지티브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CCR7 네거티브는 CD62L 네거티브 포퓰레이션 훨씬 높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요 두 개 컨비네이션 하면은 이제 effector memory population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peripheral blood에는 TEMRA population은 CD8 셀에만 있습니다. 제가 이게 튜머 아마 캔서 이뮤노테라피 하시는 분들은 TEMRA를 많이 볼 텐데 CD4 T셀은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바이럴 컨텍스트에서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포퓰레이션에 대한 인사이트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더라. CD T셀은 있고 CD4 T셀은 없는 이런 포퓰레이션이 있고 지금은 TEMR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TCM과 TEM을 나눈 거죠. 이해가시죠? 그 TCM과 TEM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마커는 CCR7 하나 더 한다면 CD62L이 되겠죠. 그건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그 이유는 요거 때문이죠. 그 extravasation 될 때 CD62L과 CCR7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너무 시간이 그러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전공자분 위주여가지고 그래서 리니어 모델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메모리 셀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CD8 셀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항상 묻는 거예요. 왜 T셀을 CD4 T셀을 예로 들면 CD4 T셀은 왜 TH1, TH2, 뭐 TH17, TFH 이렇게 나눴다가 또 왜 또 이런 TEMRA 파퓰 뭐 TCM, TM 이렇게 왜 나누냐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헷갈려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CD4 T셀 기준으로 보면은 그 helper T셀의 그 subdivision이 있잖아요. 여러 개 나뉜 거가 이제 effector function이에요. effector function이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메모리 셀로 가냐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메모리 셀은 TH1이든 TH2든 TH17이든 뭐 TFH든 간에 걔네들이 나중에 메모리 셀이 된 거예요. 걔네들이 변한 겁니다. 근데 그 트랙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직 제 생각에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커멘터리가 있긴 한데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고 근데 CD8 T셀은 좀 쉽죠. 왜냐면 CD8 T셀은 저는 그냥 사이토톡식 T셀이 이펙터 펑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리니어 모델은 보통 CD8 T셀로 봅니다. CD4 T셀을 나눴다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데 CD8 T셀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건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CD8 T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했던 게 뭐죠? Naive Cell, Central Memory, Effector Memory, Terminally 이거 보통 TEMRA라고 불러요. 제가 아마 논문에서 뭐 여기 중간까지인데 제가 더 적은 거거든요. 최대한 제가 적어봤습니다. 최대한 혹시 전공분자분들이 있을까봐 최대한 또 CD127은 지금 싱글셀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적어봤고 이 중간에 스템셀-like 한 거는 Naive와 Central Memory 사이. 그래서 TCM과 TM 중에 TCM이 그 스템셀에 좀 더 가깝다고 했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naive다가 effector가 될 수 있고 그 스템셀이다가 effector가 될 수 있고 central memory다가 effector가 될 수 있고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effector memory다가 또 effector가 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의 프로퍼티가 이게 리니어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이거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모델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떻게 이런 메모리 셀이 발달이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만 이거 수잔 키스 이 사람 어쨌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둘 다 제 생각에 리니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위에 거는 시간에 따른 리니어 모델 아니면은 스티뮬레이션 횟수에 따른 리니어 모델이면 밑에는 이 이뮤놀로지스트는 TCR 스트렝스에 대한 obsession이 엄청납니다. TCR 스트렝스에 의한 그 antigenic strength에 의한 리니어 모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가 사실 제 생각에 가장 많이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나이브 T셀이 프라이밍 되면은 좀 더 스템셀에서 TCM에 가까운 프라이밍이 될수록 이펙터 몰레큘 그런 다음에 계속 프라이밍이 돼서 계속 스티뮬레이션 되면 마지막으로 터미널 이펙터 셀이 돼서 CD8 T셀이면 사이토톡식 이펙터 몰레큘 사이토톡식 T셀의 역할을 메모리 T셀로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텐셜이 줄어든다 해서 decreasing potential 모델 이렇게 붙으면 왜 포텐셜이 줄어들까요? 여기 왼쪽으로 갈수록 스템셀 포텐셜이 높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스템셀 포텐셜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스티뮬레이션을 여러 번 받음으로써 메모리 셀이 점점점 리니어하게 디벨롭먼 된다는 모델이 있고 다른 하나는 T셀 스트렝스입니다. 엔티제니까 스트렝스가 T셀에서 강하게 오면 올수록 터미널리 이펙트 T셀로 많이 간다.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TCM 셀, 그 셀프 프롤리퍼레이트 할 수 있는 스템셀에 가까운 그런 여기 이렇게 해서 TCM을 여기선 그 스템셀로처럼 표현을 했죠. 이런 모델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게 헷갈려 하실까봐 그동안 CD4 T셀과 CD8 T셀 말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다른 식으로 나누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펙터 펑션을 이 중간중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펙터 펑션이 끝나면 메모리 셀이 되는 거죠. 메모리 셀로 될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럼 이제 사실 메모리 T셀은 끝났죠. TCM과 TEM만 오늘 안 와도 사실 된 건데 이제 좀 더 최근 그 연구 그 특히 그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그 보고 있는 그 메모리 T셀에 대한 걸 조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는 어떤 메모리 T셀이 중요할까요? 이 그림을 출처를 제가 실수로 안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이펙터 T셀이 우리 몸을 돌아다니겠죠. 그리고 TM 그 이펙터 메모리 셀도 돌아다니겠죠. 그 센트럴 메모리 셀도 돌아다니겠죠. 그러면 이펙터 메모리인가 T 이펙터 셀들은 여기 보시면 CD60L, CCR7 네게티브니까 그 림프노드로 못 들어가죠. 바로 튜머로 갑니다. 튜머로 가서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리스폰스를 할 수는 있죠. 빠른 리스폰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트럴 메모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죠? 62L과 CCR7이 나와가지고 림프노드로 들어가는 거죠. 림프노드로 들어가서 덴드릭 셀이 여기 색깔이 똑같은데 튜머 엔티젠을 같이 프레젠트하고 있습니다. 덴드릭 셀도 뭔가 어디선가 잡아가지고 얘를 이제 림프노드로 가져온 거죠. 덴드릭 셀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가져온 와서 DC에 의해서 이 메모리 센트럴 메모리 셀이 프라이밍 되면은 재트레이닝을 받아서 여기서 클로널 T셀 엑스펜션이 돼서 얘네들이 이펙터 셀로 발전해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이 늘어나는 거죠. 빠른 반응. 여기 아까 앞에 빠른 반응 양이 많아진 여기 두 개밖에 안 적어놨는데 뭐 한 사실 수만 개의 셀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빠른 반응과 이 센트럴 메모리에 의한 그 프라이밍에 재프라이밍에 의한 그 매그니튜드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 이 메모리 셀들을 많이 봅니다. 그렇죠? 어떤 메모리 셀이 중요할까? 하나의 예를 들어봤는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거 칼준 아닌가? 이게 가려져 있는데 칼준 랩에서 나온 건데 그 CAR-T의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CAR-T는 저희가 했으니까 제가 CAR-T 컨스트럭트가 어떻게 되는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 기회가 되면 제가 다들 너무 옛날 거를 많이 왜냐면 전공자분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CAR-T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테스트한 거는 그 CAR-T의 그 인터널 도메인이 있죠. 도메인인데 그 시그널 2를 주는 코스팀 시그널을 주는 거를 이제 4-1BB와 CD28 두 개를 따로따로 본 거예요. 4-1BB와 CD28을 가진 CAR 컨스트럭트 중에 어떤 T셀이 이제 emerge 할 것인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4-1BB를 다른 게 더 좋다는 겁니다. 왜 더 좋냐? 여기 보면은 세로축이 CCR7이죠. CCR7 이거면 위에가 뭘까요? 위에가 여기 Central Memory 밑에가 Effector Memory. 여기는 이제 CD45RA 대신에 R5를 하긴 했지만 이게 리버스 되기만 하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위에가 Central Memory, Effector Memory인데 CD28 컨스트럭트를 달았을 때랑 4-1BB 컨스트럭트를 안에 달았을 때 Central Memory 같은 경우는 뭐가 더 높죠? 4-1BB 라이간드가 Central Memory가 더 좋고 Effector Memory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Central Memory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제 Persistent가 높아졌다는 걸 뒤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이 논문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 CAR-T 같은 경우는 4-1BB를 co-stimulative molecule로 담으면서 Central Memory를 더 많이 보냈더니 Central Memory가 더 리스폰스가 좋더라. 이게 결과였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제가 앞에 사이토카인 그 영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이토카인은 모든 컨텍스트에서 다 중요한데 메모리 T셀의 그 디벨롭먼트에서도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도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이토카인이 필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L-7과 IL-15이 이제 메모리 T셀 디퍼런시에이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퍼런시에이션뿐만 아니라 메이넌스에도 중요해요. 근데 이 IL-7과 IL-15는 전에 저희 그 사이토카인 영상에서 그거죠. 커먼 감마 체인을 가진 사이토카인이었죠. 그래가지고 IL-2 옆에 있는 것들이었는데 메모리 T셀 같은 아주 클래시컬한 그 교과서에 나온 실험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셀을 디벨롭하는 실험 조건에서 CD8 T셀 메모리 셀이 발달할 때 보면은 IL-7 receptor alpha가 높은 T셀과 IL-7 receptor alpha, 그러니까 IL-7을 받을 수 있는 T셀과 아닌 T셀인 거죠. T셀을 나눠서 했더니 IL-7 receptor가 없는 경우는 memory response가 없고, 그렇죠. number of antigen specific CD8 T셀이 없고, 안티젠 챌린지 한 후에 보면은 메모리 T셀은 이제 IL-7이 있을 때 이제 훨씬 더 발현합니다. 근데 IL-7 말고도 IL-15 실험 결과는 안 거졌지만 15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다 있고 근데 IL-7에 의한 결과를 하나 가져와 봤고요. 이것도 되게 칼티에서 유명해요. 저는 칼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컬을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 사이토카인을 같이 붙입니다. 근데 이건 특이적으로 사이토카인과 아까 그 CCR7의 라이간드를 같이 붙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컬 T셀이 있으면은 요 안에서 요 주변에서 자기가 IL-7도 만들어내고 자기가 CCL19도 만들어내는 거죠. IL-7은 자기가 자기한테 이제 좋은 거죠. 그 CCR19는 자기가 주변에 CCR19을 뿌리면 CCR7에 의해서 자기가 튜머셀에 잘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regular CAR-T는 컬밖에 없는데 여기는 IL-7과 CCL19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봤더니 7 곱하기 19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 이 CAR 컨스트럭트 같은 경우는 역시 TCM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IL-7의 효과겠죠. IL-7 덕분에 센트럴 메모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고 여기 그리고 이 경우는 센트럴 메모리 엄밀히 말하면 이펙터 메모리 나눠주진 않았어요. 근데 CD44 같은 경우는 메모리 셀의 제너럴 마크고 CD62L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센트럴 메모리였죠. 그래서 센트럴 메모리가 많은 경우고 그리고 튜머 셀에도 실제로 CCL19에 의해서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됐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 있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본 거는 그래 그 T셀을 그 메모리 셀 서브타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작게는 TCM과 TEM으로 나눌 수 있고 많이 나눌 수도 있는데 많이 나누면은 저희가 뭐 했죠? 많이 나누면 나이프 셀, TCM, TEM, TEMRA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가 사실 정리의 끝인데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로 TEMRA를 하나 해볼게요. TEMRA는 사실 terminally 그 differentiate 된 effector memory population이긴 한데 이게 왜 요즘에 약간의 화제가 되고 있냐면은 이거 약간 여기였죠. 아까 그 1999년 그 논문에 보면 CD4 T셀에는 이 TEMRA population이 없습니다. CD8 T셀에는 있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나오는 그 논문들을 보면은 CD4 셀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세 개로 설명해요. 저희 이거 했었죠. CD4 T셀이 CD8 T셀을 그 프라이밍을 도와주는데 이거를 CD4 T셀이 DC를 라이센스해서 이게 DC 라이센싱이라는 스텝을 했죠. CD8 액티베이션 되는 영상에서 했습니다. 또 해서 그게 CD8 T셀을 프라이밍하는 스텝에서 CD4 T셀이 헬퍼 T셀의 역할을 하는 걸 전에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초창기 영상에서 이거 너무 많이 다는 것도 사실 좋은 것 같진 않은데 헬퍼 T셀에 의해서 B셀이 프라이밍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했던 게 그 B셀에서 인식한 엔티젠과 이 MHC에 프레젠트된 엔티젠과 이 TCR이 그 recognize하는 이 엔티젠이 그 linked recognition이었죠. 똑같은 엔티젠이라는 거죠. 그것도 했었죠. 근데 어쨌든 이 경우는 그 T셀에 의해서 그 germinal center면의 TFH 셀 아니면 좀 더 제너럴한 텀 옛날식으로 하면 TH2 타입에 의한 T셀 액티베이션 되는 거가 이제 B셀을 엔티바디 프로덕션에 도와주는 헬퍼 T셀의 역할을 한다. 이게 사실 CD4 T셀의 컨벤셔널한 역할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CD8 T셀은 사실 타겟을 직접 죽이는 사이토톡식 T셀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기 CD4 T셀이 여기 네모칸 쳐놓은 거에 뭐가 있죠? 디렉트 엔타이튜머 액티비티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첫 논문이 2010년에 나왔는데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멜라노마에서 나왔어요. 이게 특정 셀 타입을 스페시파이 한 게 아니라 나이프 CD4 T셀이 멜라노마 셀을 직접 죽일 수 있다는 논문이 아마 JEM이랑 몇 군데 한 그룹에서 나와서 저도 안 믿었고 이거 왜냐면 하도 이상한 observation이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게 클리닉에서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뷰 논문에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CD4 T셀이 어떻게 direct tumor activity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되게 small T셀 population이
사이로톡식 액티비티를 실제 가지는 사이토카인, 뭐 인터페론 가마, TNF 알파 같은 거를 실제로 발현하는 सब셋들이 특정 튜머에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파퓰레이션이냐 보면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게 언제까지 영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 5년 후에 보면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특정 바이럴 컨텍스트에서 보면은 여기 똑같죠. CCR7, CD45RN 있으면 TN, TCM, TEM, TEMRA 있으면 TEMRA 파퓰레이션이 많은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이 많으신 분들, 어떤 특정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TEMRA 파퓰레이션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템라인데 CD8 템라가 아니라 CD4 템라인 거죠. 근데 CD4 템라의 특징이 뭐냐면은 있는 경우에 보면 이런 사이토톡식 액티비티를 가집니다. 싱글셀 데이터도 있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이토톡식 CD4 T셀이 정말 캔서 이뮤노테라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은 이 메모리 T셀 파퓰레이션에서 그동안 주로 TCM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템라 파퓰레이션, CD8 템라 혹은 CD4 템라 파퓰레이션에도 사람들이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 전공 위주로 했고 좀 길었는데 그러니까 정리 하나만 할게요.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메모리 셀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죠? TEM과 TCM. 그리고 TEM이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메모리면은 TCM은 이제 25년 전에 이제 센트럴 메모리라는 컨셉을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TCM을 정의하는 몰레큘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 CCR7. CCR7이 뭐였죠? 여기 버스 버튼이 CCR7. 이게 림프노드로 메모리 셀을 리크루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거는 전공자를 위한 메모리 T셀이었고요. 너무 전공 위주로 간 것 같긴 한데 다음번에는 좀 전공 위주도 하지만 그 쉬운 부분도 한번 좀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